정오 종합뉴스. (2월 17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오늘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4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됩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를 상대로 낸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사측의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에서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이나 관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또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으며 양측이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나서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4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 전개됩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계별 군사조치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전투기가 중국과 가까운 우리 상공에 전개될 경우 미중 간 갈등의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헬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도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대통령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 이 엄중한 정세 속에 굳이 왜 오셨나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라고 거듭 비판을 가했습니다. 부산시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위원장 체제에서는 부산영화제의 변화와 혁신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제19회 부산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을 놓고 촉발된 후 부산시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사실상 종용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화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부산영화제의 파행도 예상됩니다. 국회가 오늘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일명 신해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신해철법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신해철법은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의료사고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은 사망 또는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제한합니다. 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를 상대로 낸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7년여 만에 사측의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대법원 3부에 계류돼 있던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4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소취하로 노조 측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33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이번 조치는 사측과 노조가 최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성공단 노동자에 지급되는 임금의 대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근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급되는 그런 현금 달러가 결국 그 북한의 노동당으로 그것이 흘러 들어가고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또는 치적사업 또 사치품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 거죠. 추정된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봉쇄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이 핵무장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이나 청와대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는 거지만 개인의 소신도 섞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개인의 입장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 문제는 주변국의 눈치보다 주변국의 상황보다 최우선돼야 되는 가치입니다. 무조건 자주권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고 판단의 기준이지. 그 다음에 이제 주변국들과의 관계죠.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이 영입했다고 발표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영입 수락 사실을 부인하는 등 국민의당이 혼돈으로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국민의당 3대 주주 중 한 명인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은 2주간의 당사에 나오지 않고 있고 호남 현역 의원들은 공천 탈락 시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공천심사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자신은 수락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공식 합류한다고 밝혀 정동영 전 의원 영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낸 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후보를 방문해 지지 활동을 했고 새누리당은 해당 행위라면서 김 전 원장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당에서 입당 축하 문자를 받았고 당비를 내기도 했다면서 자신을 당원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성추행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 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시장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심 판결로 10개월 동안 구금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여권 정치인 6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고발 자료와 기존 수사 자료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더민주 측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았던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민주 측은 고발장에서 법원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이완구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경남 김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A모 과장을 체포했습니다. A 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들어 청년 실업률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 실업률을 보면 9.5%를 기록해 지난해 12월에 8.4%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 9.5%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청년 실업률 9.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실업률도 지난해 12월에 3.2%에서 3.7%로 높아져 고용 사정이 올해 들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수요가 많은 겨울방학 기간이지만 지난달 전세 거래와 전세값 상승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한 달 전에 비해 0.18% 상승해 3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의 전월세 거래량도 3만 건을 조금 넘어 1년 전보다 8% 정도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준전세가 늘었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기존의 낡은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려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 다만 내일 중부지방에는 저녁 무렵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